와이프가 항상 하던 얘기인데 우리 둘째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빨리 간암의 발견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네네. 아이들 때문에 엄마가 살았다라는 얘기를 좀 보통 하거든요. 멀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중에 굉장히 특별한 분이 이제 몇 분 정도 계신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환자분, 한국 분도 아니셔가지고 처음에 좀 당황하기도 하고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오늘 한번 환자분 치료 경험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렵게 좀 부탁을 드렸고 또 수락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말씀 좀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한 자기 판정을 받고 정훈재 교수님한테 항해 치료를 받고 동입니다. 남편이고요. 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병 발견하셨고 그리고 처음에 어떤 치료를 받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저한테 오셨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9년에 와이프가 이제 둘째를 임신을 했었고요. 그리고 배가 가끔씩 아프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산부인과 쪽 진료인 줄 알고 저희가 살짝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은 산부인과 같은 데를 갔었었고요. 근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때는 그냥 집에 와서 무리 없이 지냈었는데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구급차를 불러서 산부인과에 갔는데 대학병원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 여기 산부인과 쪽으로 아프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그 대학병원에 다시 갔었고 응급실에서 앉아 있는데 이제 어딘가에서 출혈이 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날 한 저녁 때까지 기다리다가 수혈도 받고 이제 안 되겠다고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날 당일날 바로 그 배를 개복해서 쇠기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간에 이렇게 뾰족한 데가 있으면 좌측에 뾰족한 데 한 요만한 혹이 있었다라고 했고 그 혹에서 출혈이 발생을 하고 있다. 아기가 아직 임신 상태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른 걸 할 네. 수는 없었고 네. 급하게 이제 출혈이 나는 간암을 그때 처음 발견했는데 수술로 일단은 먼저 제거를 하신 사실 거죠. 그때 간암 발견도 못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출혈 나는 부분만 제거하고 그때는 그 조직이 되게 말랑말랑하다고 하셔가지고 피만 닦아내고 그 부분만 절제하고 다시 개복한 걸 덮었고 출혈만 잡고. 네. 2주 정도 뒤에 이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이제 거기서 암세포가 조금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 다 잘라냈고 문제 없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받아서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차피 다른 걸 뭔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때는 피조치도 다 좋았었습니다. 네, 네. 네. 다 괜찮아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한 2달 뒤에 또 이제 배가 아프다라고 해서 이제 응급실 통해서 입원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피가 새긴 새는데 조금만 새고 있다. 근데 위치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한 5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그때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당시 정확하게 이제 그쪽 병원에서도 좀 교수님들 여러분이 모이셔가지고 아기를 빨리 출산하고 이제 항암을 해야겠다라고 의견을 지금 그때 받았었고요. 그래서 20년 2월 달에 아기를 이제 조기 출산을 하고 거기가 몇 주 네. 정도 됐었죠? 그때 이제 아기 출산할 때 28주에서 29주 넘어갈 때쯤에 네, 조금 빨리 네. 그래도 하셨네요. 네, 네. 그래서 출산하고 이제 그 달 한 3주 정도 뒤부터 이제 처음으로 렌비마를 복용을 시작을 아이 했습니다. 출산 이후부터 이제 네. 항암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때부터 네. 하신 거죠. 예. 네. 그때는 이제 그 교수님 쪽에서도 상황을 아예 모르고 계셨는데 그 나중에 이제 외래를 따로 찾아뵀었거든요. 그때 이제 간암이 이제 전이가 됐다라고 하셨고 좀 많이 좀 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는 조금 절망도 좀 하고 네. 좀 많이 힘든 시간도 지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기 있어서 너무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죠? 근데 또 직전에 이제 간암을 처음 진단 받으시고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다 B형 간염 환자분들이 네. 많고 또 아니면 C형 간염 뭐 네.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간암이 많이 오는데 환자분은 좀 특이하게 B형 간염도 아니고 C형 간염도 아닌데 그 간암이 좀 진단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더 아마 더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셨을 때 제가 사진을 옛날 거를 좀 보면 뭐 왼쪽 간에 이제 암이 좀 있었고 사이즈가 꽤 컸었고 그리고 왼쪽 간 옆에 이제 비장이 있거든요. 그쪽으로도 이제 침범이 돼 있어서 아마 출혈이 됐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복강 내도 아마 전이가 꽤 됐을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렌비마 치료를 아마 그쪽 선생님이 잘 해주셨던 것 같고 일단 렌비마는 좀 어떠셨어요? 드실 때? 처음에는 아기 낳고 네, 몸무게 있어서 네. 그래서 60kg 이상은 셀 맞아요. 먹어야 60kg 돼요. 이상은 3알, 60kg 이하는 2알. 셀 처음하고 조금 힘들었었어요. 토하고 네, 맞아요. 혈압도 높고 예. 머리도 아프고 이게 부작용이 면역 항암제가 어. 아니라서 좀 부작용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몸무게 빠졌어요. 60kg 이하로. 밑으로 그때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때는 좀 괜찮아졌어요. 네. 드시고 나서 사실은 치료 반응이 렌비마가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암 수치도 조금 떨어지는 추세였고. 근데 왜 저한테 오셨을까요? 그때는? 사실은 그 렌비마를 치료를 받다가 렌비마가 더 이상 듣지 않는다라는 소견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건보 체계상 렌비마 다음 약들은 뭐 가능한 부분이 없다라고 아니면 이제 자비로 이제 렉사바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고 사실 그때부터 이제 좀 인터넷 좀 뒤지다가 그 간사랑 카페라는 카페를 통해서 그 교수님 쪽에서 임상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차병원 쪽에 이제 문의를 드리러 오게 됐습니다. 제가 오셨을 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2020년 2월 달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암이거든요. 왼쪽 간 그리고 여기가 비장이에요. 이 비장 쪽도 지금 암이 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보통 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간 밖으로 뻗쳐나가 있어서 근데 렌비마 치료 이후로 이 덩어리가 이렇게 커져요. 이 전체 사이즈로 보면 엄청 커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셨어요.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약을 바꿔야 된다라고. 근데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 렌비마 특징이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쫙 죽으면서 물처럼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런 무록같이 이런 모양이 바뀌거든요. 무록처럼 이렇게 되면서 사이즈가 커진 거라서 이거를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효과가 여전히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요거를 논의를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쁘다라고 볼 상황이 아니다.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했고 안에 있는 세포들이 다 죽어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암 수치도 거의 정상으로 지금 떨어졌었거든요. 원래 113이었는데 비록 사이즈만 봤을 땐 좀 커져 보이지만 렌비마 치료를 지속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려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처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렌비마 치료한 지 7개월 때 됐을 때였고요. 근데 이제 치료를 하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한 1년째 돼서 저한테 외래 오셔가지고 얘기하신 게 아니 뭐 괜찮은데 계속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복부 불편감이 심해진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CT를 찍어봤더니 여전히 모양은 무록처럼 암이 죽어가는 모양인데 이게 점점 남아있는 간 쪽을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무록이.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오른쪽 간인데 무록들이 밀고 들어와서 요거 때문에 너무 불편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얘네들 특징이 이제 무록을 만들면서 계속 사이즈가 커지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다학제에서 여러 과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논의를 그때 했었고요. 외과 선생님이 보시고는 이거는 효과가 좋으면 잘라내면 될 것 같다. 지금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비장까지 가 있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한번 그리고 증상을 조금 경감시켜준 그때 많이 불편하셨던 게 그런 거였죠. 깝깝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하면은 잘 수 없어요.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외과 선생님이 수술을 그러면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수술을 그때 해주셨죠. 했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쪽을 다 이제 제거를 하고 났더니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사실 수술했던 외과 선생님이 그때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힘든 수술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덩어리들이 무록이 꽤 커가지고 요것들을 예쁘게 좀 잘라내는 게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수술 그 덩어리를 나온 거를 이제 봤더니 95%는 다 죽은 세포였어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여기 남아있는 거는 요 끝에 이제 무릎 껍데기에 남아있는 애들이 조금 있었고 안쪽은 다 죽은 세포들만 있어서 사실상 렌비마의 치료 효과는 굉장히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거 제거하고 나서는 괜찮으셨죠? 네. 많이 좀 어떠셨나요? 좀 그래서
밤에는 자기 좋아하는 자세로 잘 수 있어요. 정답은? 옛날에 그냥 이런 식으로 앉아서 잤거든요. 앉아서 잘 네. 정도로 이제 덩어리가 막 누르고 그랬었죠. 저희가 치료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 뒤로도 한 몇 개월 정도 램비마 치료를 더 했었고요. 네. 그래서 총 하니까 한 2년 정도 저희가 치료를 했더라고요. 근데 2년 정도 치료를 하면서도 병이 더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저희가 괜찮아서 이 정도에서는 한번 좀 끊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때 끊었던 게 지금까지도 2022년 4월까지 저희가 2년간 램비마 치료를 했었고요. 지금 벌써 3년, 4년, 벌써 2년 가까이 여전히 가고 있는데 최근까지 검사에서도 사실 암이 올라오지 않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우리가 암이라는 거 사실 함부로 안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치료 안 하고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잘 오고 있어서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좀 앞으로도 좀 괜찮게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램비마 치료를 하고 났더니 조직에서 저희가 이제 면역 항암 치료의 반응이 얼마나 좋을지 보는 표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더니 면역 항암 치료의 반응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표적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램비마 치료하고 이제 병이 다시 올라오거나 이러면은 다음 치료도 머릿속에는 생각을 해놨었거든요. 다음번에는 반드시 뭐 잠깐 넥사바를 가더라도 면역 항암 치료를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재발 없이 너무 잘 오고 있어서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출산하고 나서 출산의 후유증도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항암 시작하니까 고생을 좀 많이 했었고요. 제일 먼저 크게 심각하게 올라왔던 거는 고혈압 때문에 거의 170에 100으로 계속 유지가 됐어요. 고혈압이 부작용 중에 큰 부작용 중에 또 네. 하나입니다. 한 달 정도 거의 잠 못 자고 좀 힘들게 지냈었고 그 다음에 램비마 부작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설사가 나중에 되게 설사도 심하게 있습니다. 와서 네, 설사도 있습니다. 너무 멈추지가 않아서 정말 응급실도 2번 정도 갈 정도로 설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고 맞아요. 네. 그때는 약을 네. 좀 멈추거나 해야 되는 네. 상황인데 아마 그런 것도 잘 모르셔가지고 또 설사 부작용이 꽤 있는 약입니다. 고혈압도 맞고 그리고 고혈압이 심해지면 이제 두통도 올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램비마의 전형적인 부작용 중에 한 번. 너무 마음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둘째는 그때 너무 빨리 태어나서 한 2달 정도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있고 와이프는 같은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 있고 그런 상황이 좀 한동안 있었습니다. 네. 저도 바로 그냥 그 육아휴직을 냈고 아예 그 육아랑 그냥 간병이랑 같이 하는 걸로 그래서 네 2년 정도 그렇게 집에서 가정을 챙겼었죠. 네. 지금 아이는 어때요? 잘 자라고 있나요? 네, 잘 자라고 있고 따님인가요? 아드님인가요? 둘째는 아들이고 네. 네, 첫째는 딸입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뵐 때 너무 네. 보통 여자 보호자분이 보통 엄청 남편분을 열심히 따라오거든요. 근데 제가 네. 뵀을 때는 항상 남편 보호자분이 여기는 엄청 열심히 따라오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중국에 교환학생 갔을 때 네, 그때 너무 이쁜 여자분이 계셔서 제가 쫓아다녀서 이제 그 네. 연애해서 결혼한 케이스고요. 네. 일부러 그래서 또 그때 중국에서 만나서 같이 한국으로 넘어오신 네, 그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마음이 네. 더 무거우셨겠어요. 이렇게 치료 잘 돼야지 한국 본인을 따라서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챙기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그래도 암 환자고 그러니까 좀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았어요. 심적으로는 괜찮으셨어요?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이렇게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제 막 출산했는데 또 암 진단 받으셨고 그리고 암 병기 자체가 그때 병기로 사실은 사기여서 저희가 함부로 완치를 얘기할 수가 없는 병기거든요. 그냥 선생님도 믿고 네. 우리 남편도 믿고 네. 가족들이 다 믿고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요. 와이프가 항상 하던 얘기인데 우리 둘째가 그 있으니까 오히려 더 빨리 간암의 그 발견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네. 아이들 때문에 엄마가 살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사실 임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우리 몸의 면역이 좀 많이 떨어지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숨어있던 암세포나 이런 것들이 간혹 임신 때 발견되는 환자분들이 꽤 있으세요. 뭐 꼭 간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암들도 임신 중에 발견되는 비교적 젊은 연세이신데도 불구하고 발견되는 경우들이 꽤 있긴 합니다. 애들은 정말 그 다른 일반 아이들처럼 학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고 잘 다니고 있고요. 정말 그 일반적인 삶으로 다시 좀 돌아간 것 같아요. 저도
육아휴직 끝나고 회사 다니고 와이프도 또 이제 애들 보고 많이 좀 살아 돌아왔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예, 네. 일반 생활로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너무 네. 좋네요. 예. 다 우리 남편. 남편분이 다 챙겨주세요? 아, 네네네. 진짜요?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을 저도 정보들이 되게 많잖아요. 정말 암 검색하면 정보의 홍수처럼 너무 많아서 와이프랑 이런 거 있어 한번 해볼래? 이런 건 먹지 말아 볼까라는 거를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서로 합의해서 이건 더 이상 그만 먹자 하는 음식도 있었고 이런 건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음식 관리를 조금 많이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또 잘 먹습니다. 너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지금은 네. 뭐 일반인이랑 똑같아서 뭐 그 너무 막 제한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도 조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조심해야죠. 기본적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네. 것들만 좀 따라주시면 되고 뭐 어차피 술 담배 안 하실 거고 네. 예, 그냥 일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 다 하셔도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교수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너무 잘 네. 치료 받아주셔서 예, 너무 좋은 결과 네. 보여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교수님 만날 수 있었던 게 와이프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도 감정도 되게 좋아졌고 얘기도 정말 많이 했고요. 네.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그 상황이 이제 치료하는 입장으로 항상 있는데 저때 제가 저 위치에 있었으면 저는 어땠을까를 가끔 환자분 케이스를 정리하면서 좀 생각해 보는데 이거는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환자분도 아마 엄청 힘드셨겠지만 남편분도 그때 저는 좀 기억이 나거든요. 되게 절박해 보였던 그 남편분 모습도 되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 당시에 두 분이 너무 잘 헤쳐나오신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상황들을. 너무 힘든 시기 잘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잘 유지하셔서 다른 분들한테도 계속 희망이 되는 환자분으로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정말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게 처음 교수님께서도 얼마 시간을 못 드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정도로 저희도 조금 암담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한번 좀 이겨낼 수 있을까 되게 좀 짧은 시간이지만 저 스스로도 최대한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지 공부를 이쪽 저쪽 다방면으로 좀 봤던 것 같고요. 네. 꼭 암이 걸렸다라고 해서 뭐 다 나쁜 결과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번 기회를 빌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싸워서 이겨내겠다라는 마음만 있고 옆에서 누가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분의 지원이 항상 중요하거든요. 보호자분들, 옆에 가족들이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옆에 가족분들 때문에 힘을 내시는 환자분들도 많아서 옆에 보호자분이나 가족분들이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정말 심리적으로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